200만 원을 당신 혼자 써다고? 우리 노후 자금인데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여보,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200만 원을 당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 정호의 목소리는 텅 빈 거실에 흩어졌다. 창밖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모두가 자기 역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정호만 빼고. 은퇴 후 6개월이 지났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하지만 2달째부터 균열이 시작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다. 회사에서 30년 넘게 지켜온 루틴이 사라지자 그의 하루는 형태를 잃었다. 정해진 회의도 마감도 보고할 상사도 없었다. 그는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쓸모없었다. 정호는 과거 영업팀 차장으로 일했다. 사람을 만나고 계약을 따내고 팀원들을 이끌었다. 그의 전화기는 항상 울렸다. 하지만 지금 그의 전화기는 조용했다. 가끔 스팸 문자가 올 뿐이었다. 여보, 점심 김치찌개 할게. 순자가 말했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굳어졌다. 정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회사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가진 사람이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친구 창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약속을 잡지는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밤이 되었고 정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내일은 뭘 하지?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렇게 정호의 하루는 흘러갔다.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순자가 식탁에 전단지를 내려놓았다. 이응이응구 문화센터 봄학기 강좌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다. 정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보, 이거 한번 봐. 인문학 강좌래? 순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다. 정호는 전단지를 후었다. 중년을 위한 인문학 여행, 철학으로 읽는 삶. 그는 전단지를 다시 내려놓았다. 나한테는 안 맞아? 하지만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정호는 아내의 눈에서 걱정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정호는 문화센터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였다. 강사 오미경이 들어왔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이 강좌를 선택하셨나요? 사람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나눴다. 정호는 듣기만 했다. 하지만 오미경이 그를 바라봤다. 저는 회사를 나온 후에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저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람들은 정호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정말 솔직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일이 정체성이 되면, 일이 사라졌을 때 우리도 사라진다고 느끼죠? 하지만 우리는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할 너머에 존재합니다. 오미경의 말은 정호에게 울림이 있었다. 그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다. 강의가 끝나고 정호는 문화센터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 하늘은 맑았다. 그는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작은 자극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호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강의실의 공기를 잊지 못했다. 사람들의 고백, 오미경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꺼낸 말들.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오늘 어땠어? 순자가 차를 내오며 물었다. 괜찮았어? 사람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더라고. 하지만 밤이 되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의심이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나? 그 생각이 파고들었다. 다음날 아침 정호는 순자에게 말했다. 여보, 나 강의 그만둘까봐?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왜? 어제는 좋다고 했잖아? 그냥 시간 낭비인 것 같아? 순자는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은 항상 그래. 뭔가 하려고 하면 스스로 막아? 이번엔 그러지 마. 적어도 한 달만 다녀봐. 정호는 아내의 손을 느꼈다. 따뜻했고 단단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 지나고 2번째 강의가 있었다. 정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화센터로 향했다. 오미경은 칠판에 니체 자기 긍정의 철학이라고 썼다. 오늘은 니체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긍정입니다. 정호는 집중했다. 운명을 사랑하라. 그는 자신의 은퇴를 공허를 사랑할 수 있을까?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복도에 모였다. 오미경이 정호에게 물었다. 정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연습할 수는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집에 도착하자 다시 무기력이 찾아왔다. 익숙한 공허가 그를 감쌌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정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세 번째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오미경이 제안한 뒤풀이였다. 정호는 거절하려 했지만 김태식이 팔을 끌었다. 사람들은 강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고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 오미경이 노트를 꺼냈다.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끼리 작은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 정호 씨는 영업 쪽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을 정리해서 나눠주는 거죠.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다. 각자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호가 물었다. 오미경은 설명했다. 각자 자신의 분야를 정리하고 작은 책자나 온라인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었다. 정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한번 해보죠. 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정호는 무언가에 동의했지만 정확히 무엇에 동의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오미경은 일정표를 그렸고 정호는 영업 및 대인관계 섹션을 맡았다. 집에 돌아와 정호는 순자에게 말했다. 여보, 나 프로젝트 하나 하기로 했어. 내 영업 경험을 정리해서 나눠주는 거. 순자는 놀란 표정이었다. 잘했어.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정호는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빈 페이지를 마주했다. 영업의 기본 사람을 이해하는 법. 첫 문장을 쓰고 정호는 멈췄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호는 계속 썼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경계선을 넘었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됐다. 정호는 2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작성했다. 첫 발표 날 사람들은 감탄했다. 정호 씨 이거 정말 유용한데요? 오미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 씨가 핵심 역할을 해주셔야겠어요? 정호는 칭찬에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 오미경은 정호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겼다. 자료 정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검토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일까지. 정호는 거절하지 못했다. 정호 씨, 이번 주까지 김 선생님 자료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순자가 걱정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다음 주에는 출판사 미팅을 정호가 대표로 나갔다. 담당자는 수정사항을 요구했고 사파 작업도 필요했다. 정호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찾았다. 모든 과정을 혼자 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계약금 선입금 요청이 왔다. 50만 원이었다. 정호는 망설였지만 혼자 결정했다.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이체했다. 나중에 정산하면 돼. 하지만 일은 계속 늘어났다. 디자이너가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인쇄소 견적도 높았다. 정호는 계속 돈을 냈다. 총액은 150만 원을 넘어섰다. 그는 순자에게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순자가 물었을 때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는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은 쌓여갔다. 정호는 선택을 반복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책임지는 선택. 반복되는 선택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정호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프로젝트에 쓴 돈은 200만 원을 넘어섰고 추가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오미경이었다. 정호 씨, 최종 교정본 다음 주까지 넘겨야 한대요. 총괄 검토 좀 해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교정본은 300페이지가 넘었다. 다음 주까지는 5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순자는 남편이 저녁도 거르고 서재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보, 저녁 먹어? 나중에 먹을게. 순자는 문을 열었다. 정호의 책상은 서류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여보, 대체 뭘 하는 거야? 정호는 말해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냥 프로젝트 마무리하는 거야? 다음 날 김태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호 씨, 제가 이번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서 회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제 파트 발표 좀 대신해 주실 수 있어요? 정호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정호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혼자 결정했을까?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싫었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날 밤 정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는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정호는 눈을 감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순자를 마주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순자는 국 그릇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200만 원이 넘는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당신 혼자 돈 쓰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 왜 당신 마음대로 했어?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순자의 말이 맞았다. 정말 미안해. 변명할 수 없어.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나 좀 혼자 있을게.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정호는 식탁에 혼자 남았다. 오후가 되어 오미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호 씨,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프로젝트 중단한대요. 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계약금은요? 계약서에 중도 취소 조항이 있었는데 50%만 환불된대요. 전화를 끊었다. 100만 원이 날아갔다. 정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돈은 날아갔고 아내는 화가 났다. 정호는 깨달았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었다. 문제는 선택의 방식이었다. 그는 혼자 결정했고 투명하지 않았고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고 순자가 안방에서 나왔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여보, 프로젝트 중단됐어? 알았어.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여보, 나는 당신이 프로젝트를 한 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나를 믿지 않은 게 문제야. 우리는 부부잖아. 같이 결정해야 하는데 당신은 혼자 다 했어.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해.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붕괴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재건의 시작이기도 했다. 밤이 되었고 정호는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프로젝트 중단 소식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렸다. 정호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다. 붕괴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정호는 거실로 나갔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잠 잘 잤어? 응. 정호는 순자 옆에 앉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어제 말 못다 한 게 있어? 나? 은퇴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래서 프로젝트에 매달렸던 것 같아. 순자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여보, 당신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프로젝트가 없어도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해.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순자는 남편을 안았다. 정호는 아내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그런데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정호는 서류를 가져왔다. 출판사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게 50만 원이야. 나머지는 손해지만 예금을 좀 깨고 지출을 줄이면 괜찮을 거야. 알았어. 앞으로는 큰 돈 쓸 때는 꼭 나한테 말하고. 약속할게.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생활비를 줄이고 예산을 다시 짜기로 했다. 그날 오후 정호는 문화센터로 갔다. 팀원들과 마지막 회의가 있었다. 오미경이 말했다. 일단 프로젝트는 중단됐지만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은 남아있어요. 정호가 손을 들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문화센터에 기증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에 동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는 친구 창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창수야, 나 좀 만나자. 그래, 내일 저녁에 만나자. 집에 도착하니 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호는 아내를 뒤에서 안았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앞으로 잘하자. 응, 다음부터는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 고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다음날 저녁, 정호는 친구 창수를 만났다. 동네 작은 술집이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정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창수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이 자식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돈 문제부터 정리하자. 총 150만 원 정도. 환불받은 것 빼면 100만 원 날아갔어. 100만 원이면 크지 않아? 정호야, 너 퇴직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뒀어. 내가 재무 설계사 소개해 줄게. 같이 만나서 상담받자. 며칠 후 정호는 재무 설계사 이창수를 만났다. 정호 씨, 퇴직금이 1억 정도 되시네요. 이걸 잘 관리하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해요. 생활비 계좌를 따로 만들고 나머지는 장기 투자로 돌리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추가 수입원 생각해 보셨어요? 프리랜서로 컨설팅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정호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호는 순자와 상담 내용을 공유했다. 이제야 좀 체계가 잡히는 것 같네. 정호는 컴퓨터를 켜고 블로그를 개설했다. 인생 2막 정호의 기록이었다. 은퇴 후 나는 나를 잃었다. 첫 문장을 쓰고 정호는 과거를 돌아봤다. 그는 정직하게 기록하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났다. 정호는 블로그에 10개의 글을 올렸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은퇴 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위로가 되네요. 정호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글을 달았다. 순자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봤다. 정호는 밝아졌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보, 요즘 정말 좋아 보여. 나도 그래. 마음이 편해졌어. 재정비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정호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다. 정호의 블로그는 꾸준히 성장했다. 구독자는 500명을 넘었다. 어느 날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정호 씨 맞으시죠? 저는 시니어 라디오 프로그램 PD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는 순자에게 물어봤고 순자는 찬성했다. 좋은 기회야. 나가서 이야기해봐.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는 아담했다. 정호는 마이크 앞에 앉았다. 오늘은 블로그 인생 2막 정호의 기록을 운영하고 계신 정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후 겪은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은퇴 후에 저는 제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매달렸죠. 하지만 제가 혼자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결국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인생의 위기는 돈보다 말하지 않았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아내를 신뢰하지 않았고 소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나아가야 해요.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내와 함께 재정을 정리했고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삶의 속도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방송이 끝나고 정호는 스튜디오를 나섰다. 순자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방송국을 나섰다. 밖은 맑은 가을 날씨였다. 정호는 엘릭서를 들고 돌아온 영웅처럼 느껴졌다. 그의 엘릭서는 깨달음이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 집으로 돌아와서 정호는 블로그에 새 글을 올렸다. 오늘 라디오 방송에 다녀왔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호는 부엌으로 갔다. 내가 상 차릴게. 두 사람은 함께 식탁을 준비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정호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여보, 우리 내일 산책 갈까? 좋아. 같이 가자.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다시 걷고 있었다. 정호는 평화로웠다. 그는 엘릭서를 들고 돌아왔고 이제 그것을 나누고 있었다.